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해주러 오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튜 영어에서 영어를 가리키고 있는 범쌤입니다. 우리는 늘 배우지만 배운 걸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계속 반복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운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까먹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바로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일반 동사를 어떻게 하면 부정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보통 don't를 사용했죠. 나는 영어 공부를 해 라고 할 땐 I study English 라고 했지만 나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 라고 할 때는 I don't study English 라고 해서 이렇게 don't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잖아요. 그리고 3인칭 단수라는 개념도 배웠었는데 3인칭 단수는 약간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don't를 사용하지 않고 she doesn't study English 이렇게 3인칭 단수인 she에는 don't가 아니라 이렇게 doesn't를 사용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그럼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워볼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우리가 이제 말하는 법과 부정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아직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일반 동사, 행동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를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함께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가 비동사 때 배웠었는데요. 비동사 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그는 소년이야 라고 할 때는 he is a boy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는 소년이니?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he is a boy에서 질문을 할 때는 he와 is의 자리를 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소년이니? 라고 할 때는 is he a boy? 라고 하면은 질문이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었는데요. 그렇게 비동사는 쉽게 질문을 했었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문장 중에 나는 영어 공부를 합니다 라는 문장은 I study English 였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당신은 영어 공부를 하십니까? 라는 문장을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순간이 있죠. 당신 영어 공부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순간이 딱 돼서 질문할 타이밍이 됐는데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이 문장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들었던 정말로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Are you studying English?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아주 자연스럽죠? Are you studying English?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정말로 많이 봤고 한국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반 동사와 비동사라는 개념을 배운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처음 느꼈냐면 바로 부정문을 배울 때 이 두 가지의 동사를 나눈 이유를 처음으로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간단하게 부정문을 만들 때도 그는 소년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 he is not a boy 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not만 붙이면 됐었지만 나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쓸 때는 I do not study English 줄여서 I don't study English라고 꼭 do를 사용하고 그 뒤에 not을 붙였어야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일반 동사는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study처럼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꼭 do라는 단어를 사용한 다음에 그 뒤에 not을 붙여서 I do not study English 그렇게 표현을 해주었어야만 한다는 게 정말로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특징 때문에 일반 동사와 비동사를 나눈 가장 큰 이유였는데 바로 이 문장 너는 영어 공부를 하니? 라는 이 문장 속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역시나 study라는 것은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질문할 때는 단순히 앞에다가 비동사인 or를 사용하면 안 되고 앞에 행동을 나타내는 do를 사용해서
Do you study English?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비동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Are you? 이렇게 Are you로 문장을 시작하게 돼요. 질문할 때, 모든 질문을 할 때 Are you로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구분을 할 줄 알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질문을 할 때 내가 행동을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태를 질문을 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상태를 질문할 때는 Are you로 질문하시면 되고 행동을 질문할 때는 Do you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지만 이걸 늘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질문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로 영어에서는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훈련을 오늘 저와 함께 충분히 하신다면 앞으로 영어를 질문할 때 훨씬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주 기초적인 문장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을 할 때는 I love you 였잖아요. I love you. 근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문장을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Are you love me?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분명히 love라는 단어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 문장을 질문할 때는 당연히 do를 사용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Do you love me? 라고 하셔야만 이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왠지 Do you love me?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외우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만 이건 do로 하는 게 맞구나 아니면 이건 are를 사용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정확히 모르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연습해 볼 말은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기 전에 상대방이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당신은 영어를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게 진짜로 유명한 질문인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일단은 나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면 I speak English잖아요. 너무 쉽죠? I speak English 하면 나는 영어를 말할 줄 압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질문하고 싶은 거지. 당신은 영어를 쓰십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배웠듯이 speak라는 것은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앞에 do를 꼭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Do you speak English? 이렇게 질문을 시작을 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Do you speak English?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바로 너 이해했니? 이 말입니다. 너 이해했어? 이런 질문 정말로 많이 들어봤죠. 이해하다라는 understand라는 동사를 사용할 건데 그래서 당연히 이 질문도 understand가 이해하다라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 당연히 do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Do you understand? 라고 하시면 너 이해했니? 라고 하는 질문이 간단하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Do you understand? 이거 진짜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말도 많이 하고 상대방한테 듣기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진짜 하려고 하면 Are you를 써야 될지 Do you를 써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행동을 물어볼 때는 당연히 do로 물어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자신 있게 Do you understand?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활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것과. 이번에 어느 집을 놀러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는지가 궁금해서 당신의 아들이 장난감을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장을 만들 때는 약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듯이 앞에 do를 사용해서 Do your son like a toy?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문장은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내용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장이 어디가 틀린지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지난 시간까지 충실히 영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이 문장의 오류를 잘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의 가장 큰 오류는 바로 앞에 do에 있습니다. 일반 동사라면은 do를 써야 한다면서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문장 약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인칭 단수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제가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신의 아들이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나의 아들, my son like a toy가 아니라 like에다가 꼭 s를 붙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앞에가 3인칭 단수인 my son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3인칭 단수에 대한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 s를 붙여야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my son likes a toy가 되었듯이 이 문장을 부정문 만들 때도 마찬가지. 내 아이는 장난감을 싫어해요. 이런 문장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My son don't like가 아니라 doesn't like a toy였잖아요. 왜 doesn't를 붙인다? 바로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my son don't like가 아니라 doesn't like a toy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이게 질문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질문할 때도 역시나 주어가 3인칭 단수인 이렇게 my son 같은 경우는 앞에 do가 아니라 does로 질문을 시작해야만 돼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장난감을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는 do your son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Does your son like a toy? 라고 질문을 해야만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잘 잡고 넘어가야만 나중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인칭 단수일 때는 do가 아니라 does로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의 아버지가 은행에서 일하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 너네 아버지 은행에서 일하셔? 이런 질문을 이제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하다라는 표현은 work가 일하다는 거니까 work at a bank라고 하면 은행에서 일하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너의 아버지 은행에서 일하셔? 라는 표현을 한번 머릿속으로 짠 떠올려 보세요. 너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 몇 명인가요? 한 명이죠. 자, 이런 경우 3인칭 단수라고 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할 때 뭘 주의해라? 앞에 do가 아니라 꼭 does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은행에서 일하셔? 라는 질문은 이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Does your dad work at a bank? 라고 하시면 너의 아버지가 work 일하시니 어디에서? at a bank에서 이렇게. 그래서 does your dad 이런 식으로 does로 시작하는 걸 아주 익숙하게 몸에 배도록 만드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스스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 엄마가 나를 기억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야, 너네 어머니가 나 기억하실까? 라는 질문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나 기억하셔? 라는 질문을 친구에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희 어머니 나 기억하시니?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순간이 늘 오잖아요. 우리에게는 대화를 하다 보면 늘 이런 순간이 오는데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remember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잘 만드셨나요? 이렇게 쓰셨으면 정답인데요. 일단 너네 어머니는 your mom인데 역시나 3인칭 단수입니다. 당연히 do가 아니라 does로 시작을 하셨어야만 되는데요. Does your mom remember me? 라고 하시면 너의 어머니가 나 기억하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oes your mom remember me? 라고 꼭 이렇게 does를 넣으셔서 질문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야, 너 여동생 있어? 라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너 여동생 있어? 라는 질문을 갑자기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 너 여동생 있어? 라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쉽죠? 자, 이 질문은 아주 쉬우니까 금방 만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동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동사는 have. 자,
그래서 여동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have라는 동사를 사용하셨어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만드셨으면 정답입니다. 당연히 have라는 동사도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를 사용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do you have a sister? 라고 하시면 너 동생 있어? 라는 질문이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have? 라는 질문은 정말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질문할 때 진짜로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야, 너 자동차 있니? 라고 할 때 do you have a car? 너 컴퓨터 있어? 라고 할 때는 do you have a computer? 이런 식으로 do you have 라는 동사를 사용하셔서 상대방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는 질문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모임에서 너무나 이쁜 분을 봤는데 그분이 남자친구가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야, 저 여자분 남자친구 있어? 라는 질문을 꼭 하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저 여자분 남자친구 있어? 라는 질문을 친구에게 하고 싶은 거죠. 자, 이 문장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여자분은 한 명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에 해당하죠. 그래서 does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자, 남자친구는 boyfriend가 되겠죠. 그래서 does she have a boyfriend? 라고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서울에 사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당신은 서울에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당신은 서울에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살다라는 건 당연히 live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일반 동사니까 당연히 do를 사용해야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으면 정답입니다. Do you live in Seoul? 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Do you live in Seoul? 이라고 하시면 당신은 그곳에 사십니까? 라는 질문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사는 장소를 바꿔주면 다양한 장소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캐나다에 사십니까? 라고 하시면 Do you live in Canada? 혹은 일본에 사십니까? Do you live in Japan?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역시 Do you live? 이런 식의 질문도 다양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쓸모가 정말로 많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행동하는 일반 동사를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대해서 드디어 처음 배워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처음이라 조금은 헷갈리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역시나 이런 것들은 자주 많이 반복해서 완전히 우리 것이 되기까지 제가 많은 반복적인 연습을 앞으로도 시켜드릴 텐데요. 이렇게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또 내가 질문을 하는 무한히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의 반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적절한 질문을 건네는 것이 대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들을 자주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면 이제 어느샌가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잘 안 틀리게 되니까요. 저와 함께 앞으로 공부하면서 적절한 질문 그리고 적절한 대답하는 방법을 꾸준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